안녕하세요. DB성형외과의 디테일러 국동비 원장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눈 수술을, 모든 종류의 눈 수술을 다 하고 있는데요. 어쩔 수 없어서 뭐 전체 절개를 해야 되는 경우, 전체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우리 바쁜 현대인 분들은 휴가를 오래 내서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들이 잘 없기 때문에 한땀 메모리라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쌍수풀림, 쌍꺼풀 재수술을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최근에 케이스들을 모아서 가져왔고, 이번 케이스들은 이제 제가 그 카메라를 한번 바꾼 이후에, 업그레이드 된 이후에 찍은 사진들이라서 훨씬 더 잘 보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한땀 메몰 이런 방법은 쌍꺼풀의 일부를 교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메라 화질이 굉장히 좋아야만 그 차이가 잘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한땀 메모를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눠서 한번 케이스 리뷰를 해볼까 하고요. 한땀 메모를 적용해 볼 수 있는 사례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크게 첫 수술인 경우에는 한쪽 쌍꺼풀만 이렇게 낮은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양쪽 다 자연 쌍꺼풀 상태신데 한쪽을 좀 올려서 반대쪽 높은 쌍꺼풀과 비슷하게 맞추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전체 수술을 해버리면 조금 아무래도 자연 쌍꺼풀보다는 좀 인위적일 수가 있어서 쌍꺼풀의 눈 가운데 부위만 한 땀을 매몰법으로 찝어서 전체 쌍꺼풀을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재수술에서는 일부분만 풀린 경우, 특히나 이제 주로 안쪽이나 바깥쪽이 먼저 풀리거나 낮아지게 되어 있는데, 쌍꺼풀 풀림을 고칠 때 전체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지만 일부만 문제가 생긴 경우에 안쪽만 라인을 올린다든지 바깥쪽만 라인을 올린다든지, 대신 이제 범위는 근데 꼭 한 땀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풀린 범위, 낮은 범위에 따라서 뭐 두 땀이나 세 땀 정도까지는 해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실제 사례로 어떤 케이스에 적용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케이스 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수술인데 한쪽 쌍꺼풀만 낮은 경우에 이제 적용한 사례들이 되겠는데요. 이런 분들이 이제 전체 쌍꺼풀 수술을 하는 걸 좀 꺼려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만 쌍꺼풀이 속쌍꺼풀이고 왼쪽은 어느 정도 쌍꺼풀이 보이는 겉쌍꺼풀이죠. 그러니까 뭐 수치로 얘기하자면 2mm 정도의 차이가 있으신 거예요. 본인 쌍꺼풀이 뭐 예를 들어서 오른쪽은 6mm, 왼쪽은 8mm에 존재하는 이제 그런 케이스인 거죠. 오른쪽 쌍꺼풀을 8mm 높이에 가운데만 한 땀을 찝어서, 이게 수술한 직후 사진이고요. 당일 수술 직후 사진이에요. 곡소 마취제에 의해서 약간은 부어있고, 그 다음 붓기도 약간은 생겼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더 반대쪽 왼쪽에 비해서 조금 더 두꺼워 보이지만, 이게 이제 붓기가 가라앉게 되면 비슷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제 한땀 매몰법을 적용했을 때 당일 붓기가 이 정도 생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가져온 사진이 되겠고요. 한 달 경과는 안 오셨어요. 다음 분은 이제 같은 방법으로 수술을 해드린 분인데, 한 달 경과를 오셔서 이제 한 달째 사진이 있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반대로 왼쪽 눈의 쌍꺼풀이 그러니까 없다시피 하죠. 오른쪽에는 어느 정도 높은 높이의 쌍꺼풀이, 자연 쌍꺼풀이 있지만 왼쪽에는 없다. 근데 지금 오른쪽 쌍꺼풀 보시면, 특히 이제 안쪽 보시면은 쌍꺼풀이 이렇게 점점점 희미해지면서 없어지는 그런 자연 쌍꺼풀 형태잖아요. 수술 쌍꺼풀은 사실 이렇게 만들어내기는 어렵거든요. 전체를 찝거나 뭐 전체 수술을 하게 되면 더 꽉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만들어내기가 힘든데, 그래서 이제 안쪽 고정을 이제 하기가 싫으신 거죠. 이분도 이런 쌍꺼풀을 만들어내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오신 거고, 반대쪽 왼쪽 눈에다가 눈 가운데만 한 땀을 찝어서 하게 되면 이 눈 안쪽이나 바깥쪽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테이퍼링 되듯이 그라데이션처럼 점점 옅어지면서 희미해지는 그런 자연 쌍꺼풀 같은 그런 쌍꺼풀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이 방법이 유일하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분이 한 달째 돼서 오셨을 때 보시면은 본인의 자연 쌍꺼풀인 오른쪽 쌍꺼풀과 제가 만들어낸 왼쪽에 한 땀을 찝어서 만들어낸 쌍꺼풀이 거의 같아 보이죠. 그래서 높이도 같고, 특히 눈 안쪽 부위가 꽉 찝히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테이퍼링 되면서 희미해지는 이런 자연 쌍꺼풀 같은 모습, 이런 걸 만들어내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방법으로 반대쪽 자연 쌍꺼풀 같은 쌍꺼풀을 만들어 드린 케이스가 되겠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첫 수술인데 쌍꺼풀을 전체를 한 땀으로 만들어낸 그런 좀 이제 특이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이제 다음 분부터가 이제 많이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겠는데, 오른쪽 쌍꺼풀은 괜찮은데 세미 아웃성 라인이죠. 근데 왼쪽 쌍꺼풀 안쪽 보시면 이게 뭐 풀린 거든지
이분은 이제 풀린 거겠죠. 아니면 뭐 본인 쌍꺼풀이 낮은 걸 수도 있는데 이쪽은 인라인으로 안으로 먹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쌍꺼풀을 낮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왼쪽을 높여서 오른쪽처럼 만드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풀린 범위, 낮은 범위가 1cm 정도는 되기 때문에 한 땀으로는 안 되고 한 두 땀 정도 안쪽만 수술을 해서 이제 한 달째 경우가 오셨는데 거의 비슷하게 세미하우스성 라인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한 땀 메모를 적용해 볼 수 있는 사례가 되겠고요. 안쪽 먹힌 경우가 이제 되겠고, 다음 케이스는 왼쪽 안쪽 라인이 더 낮고 이제 인라인처럼 먹혀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뭐 오른쪽 라인 또는 눈 모양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셔서 왼쪽만 오른쪽 눈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왼쪽만 수술을 원하셨고,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반대편 오른쪽 라인에 비해서 낮은 범위가 한 1.5cm 정도, 눈의 한 3분의 2 정도는 되기 때문에 셋땀, 왼쪽 안쪽에 셋땀을 집어서 라인을 이렇게 인아웃처럼 올려서 눈이 이제 수술 전에는 왼쪽 눈이 더 작아 보이는데 수술 후에는 왼쪽 눈이 좀 더 커 보일 정도가 됐죠. 하지만 이것도 이제 한 달째이기 때문에 붓기가 약간은 있고 이제 막 집은 거기 때문에 좀 더 느슨해지면서 약간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서 초반에는 약간 이런 모습을 띠는 것도 괜찮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분은 이제 쌍꺼풀이 이제 양쪽이 높이가 다른 짝짝이가 문제이셨고, 왼쪽인가 훨씬 쌍꺼풀이 전체적으로 좀 얇으셨죠. 그리고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바깥쪽 끝에 보면 이렇게 좀 처져 보이는 거 있죠. 이게 이제 약간 끝부분이 느슨해지면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딱 한 땀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예요. 정말 딱 한 포인트만 여기만 찍어주면 될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끝부분 보시면 한 땀으로 다시 고정을 해서 쌍꺼풀을 쫙 뻗어 보이게 만들어 드렸고, 왼쪽은 이제 눈 중앙 부위부터 이제 반대편 쌍꺼풀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그 부위부터 라인을 올려서, 이건 풀린 건 아닐 거예요. 그냥 수술을 했는데 눈이 이쪽이 더 작아서 낮게 나왔던지 아니면 수술을 이쪽을 더 낮게 했던지 그런 문제겠죠. 그래서 디자인을 올려서, 풀린 건 아니고 디자인을 뭐 한 1mm 정도씩 올려서 왼쪽 바깥쪽 셋땀을 고정을 해서 라인을 올려드려서 대칭을 맞춰드린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이분도 아마 일주일이 안 된 사진일 텐데 붓기는 굉장히 적어서 회복이 빠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케이스도 보시면은 이 수술을 원하는 흔한 케이스가 되겠는데, 이 바깥쪽 라인이 처져 보인다, 떨어져 보인다, 이런 분들 계세요. 특히나 이제 한 40대 이상의 분들이 수술을 20대 때 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라인이 뭐 느슨해진 거든지 아니면은 피부가 처진 것이든지 뭐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라인이 이렇게 덮이면은 아쉽죠. 특히나 이제 오른쪽이 더 쌍꺼풀 수술이 낮게 됐었는지 더 많이 처졌기 때문에 이 부분만 수정을 원한다 라고 하셔서 오른쪽 바깥쪽만 셋땀 매몰법을 통해서 라인을 올려드려서 수술 후 사진 보시면은 꼭 이제 뭐 최근에 수술한 사람처럼 또는 어떤 20대 분들처럼 라인이 밖으로 갈수록 점점 커지는, 뻗어 보이는 그런 라인으로 다시 회복을 해드린 케이스가 되겠고요. 이제 이분은 연령대가 꽤 높으신 60대쯤 되시는 여성분인데, 이분도 수술을 뭐 오른쪽을 눈을 더 쌍꺼풀을 낮게 잡아놔서 그런지 더 빨리 처져 보이고 더 낮아진 문제가 있으셔서 뭐 이 부분만 해결을 원하신다고 하셔서 오른쪽만 바깥쪽 셋땀 디자인을 올려서 찝어드려서 이제 반대쪽과 최대한 비슷하게 대칭을 맞춰드린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다음 분도 이제 아마 첫 수술을 하셨을 때는 모양이 괜찮으셨을 텐데 이제 나이를 좀 먹으면서 쌍꺼풀이 좀 덮이고 바깥쪽이 처지는 문제가 싫다. 그래서 뒤가 좀 올라가면 좀 더 생기 있어 보이고 젊어 보이니까 그런 쌍꺼풀을 원한다 라고 하셔서 눈동자 가운데부터 양쪽을 바깥쪽 셋땀씩 디자인을 올려서 찝어드려서 수술 직후 모습에 약간 부어있어서 통통해 보이는데 바깥쪽으로 갈수록 라인이 커지고 쫙 뻗어 보이는 이런 디자인으로 좀 바꿔드린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한 땀 매몰법을 적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사례가 나왔고, 뭐 한 땀으로 전체 쌍꺼풀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첫 수술인 경우는, 또는 재수술의 경우에는 뭐 주로 안쪽 또는 바깥쪽 문제, 풀린 것이든 뭐 수술을 낮게 하는 것이든 뭐 비대칭이건 뭐 등등 뭐 올리는 건 얼마든지 매몰법 재수술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한 땀 매몰법을 최소한의 붓기, 아주 빠른 회복으로 해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죠. 한 땀 매몰법이 붓기가 적은 이유는 단순히 그 수술 범위만 적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국소마취제를 이제 뭐 전체 수술을 하면 전체를 놓고 일부 수술하면 일부만 놓지만 그 부분에서도 이제 붓기의 차이가 생기지만, 그다음에 쌍꺼풀 수술이라는 것이 피부를 이렇게 딱 집어 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약간 그 피부를 이제 목을 조이듯이 약간 어떤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붓기가 또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자체도 적게 수술을 하는 것이고 고정도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에 의해서 붓기가 훨씬 반 또는 반의 반 정도 적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수술 직후 또는 한 달째 사진도 보여드리면서 실제 붓기는 어느 정도 생기는지 보여드렸으니까
혹시나 쌍꺼풀의 수정이 필요하시거나 이 방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안심하고 하셔도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B성형외과 국동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